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2025년 7월 21일 오전 10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월요일 또 시작인데요. 테슬라가 지금 23일 날 저녁인가요? 그때 이제 실적 발표를 두고 지금 기대감으로 상승 중인데 사실 기대할 건 별로 없는데 예,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어떻게 제가 아마 제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미 테슬라를 많이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한 대부분 아니면 한 중간 정도 반절 정도 매도하고 대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저같이 거의 전량 다 매도하고 예, 기술적 지표에 의존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예,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번 한 주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기술적인 거를 보고 전량 매도하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그쪽에 해당되는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전에보다는 크게 그렇게 박탈감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심리적으로 기술적 지표에서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거대로 했고 뭐 시장에서는 반대로 상승했지만 어차피 기술적 지표를 계속 보고 하면 길게 갔을 때는 제가 기술적 지표를 믿고 이렇게 가는 게 수익으로 안겨줄 거라고 생각하고 큰 손실도 막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사실 큰 손실이 날 수 있는 경우였는데 약간 주변이나 외적 환경 때문에 다시 기술적 지표들을 이제 되돌리는 그런 과정이었지 그 부분이 이렇게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가장 1원칙으로 세운 거는 맥드 지수였습니다. 지금 여기 맥드 지수 제가 펼쳐놨는데요. 맥드 지수가 요 그 맥드 시그널 이게 그 주황색 선 이게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선을 여기서 이탈을 여기서 영선을 딱 맞고 여기서 이탈을 했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영선이 꺾여가지고 이탈할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정확히 영선에 닿았을 때 파신 분은 좀 하락했을 때 팔아서 좀 아쉬움이 뭐 있을 수 있고 하긴 하지만 뭐 이때 급하게 파는 건 아니니까 분할로 대응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영선 아래에서는 파는 거를 갖다가 그냥 더 큰 걸 막기 위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크게 하락 안 해서 뭐 그렇게 그때 판 사람이 특별히 큰 이점은 없었지만 어쨌거나 이 영선 이탈했을 때는 파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여기요 영선 이탈하고 하루 정도 더 보고 여기서 팔면 좀 아쉬움이 좀 낫겠네요.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판 사람은 판 거고요. 어, 자 다시요. 분할로 매도하는 거니까 영선 이탈이 확실해졌을 때 예, 여기는 확실하죠 거의 예, 요 지점에서는 파는 게 맞습니다. 여기 볼린저 밴드도 요 중단 터치하고 예, 올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분할로 안 되면 요 시그널이 영선 또 이탈할 때 파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팔고 영선 정도 닫고 하루 정도 지났을 때 예, 요 위치에서는 파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 거고요. 물론 정확히 이때 이렇게 하자 그 장중에 막 대응을 했지만 예, 사실은 이제 종가로 보는 게 맞죠. 여기서 이제 파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확히 지금 영선에 왔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올라갈지, 근데 맥드 지수는 거의 보면 그렇게 속임수는 없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맥드 지수는 올라갔고, 요 밑에 있는 이제 시그널 선은 이제 좀 뒤에 따라 붙으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럼 한 뭐, 이 정도, 요 앞에도 이렇게 이격차가 있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지금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요 지점인데 지금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맥드 지수로 위로 올라선다는 거를 갖다가 지금 일단 분할로 해가지고 이렇게 매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맥드 지수로 보면 이렇고요. 좀 ADS도 좀 조짐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ADS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ADS. 이것도 보조지표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표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또 제가 맥드 지수만 보고 한 건 아니고, 예, 요거까지 보는 건데요. 여기서는 좀 뭐 별 그런 건 없고, 요 지점인데요. 예, 요 지점에서 그 ADS가 지금 내려가면서 주가가 상승했죠. 이 ADS가 내려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는 뭐 속임수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게 뭐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 상승을 했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런 거라는 거죠. 예, 요런 거 요렇게 내렸다가 상승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생각해서 좀 요 부분 때문에 ADS가 이거는 뭐 ADS가 하락한다고 주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건 아닌데 ADS가 일단 하락할 때는 일단 조정입니다. 조정. 하락 중에 상승되는 이게 지금 상승 조정이잖아요. 요 부분이 지금 하락 중에 상승 조정이고 요 부분이 지금 하락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ADS가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이때가 중요한데요. 이때가 변곡점이 되는데 이때가 상승하는지 주가가 하락하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ADS가 이게 상승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이 더 강해진다는 거고요. 이게 상승하면서 상승한다면 상승이 강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ADS는 계속적인 연속적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심할 때는 또 심해요. 이게 보통은 추세대로 가는데, 예, 지금 요런데도 이게 지금 하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조정이었던 거고, 이건 다시 하락이었던 겁니다. 이건 조정이었던 거고, 아니죠.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상승이었던 거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상승했던 거는 조정이었던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ADS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게 나왔어요. 금요일날 나왔습니다. 금요일날. 금요일날 요게 나왔는데요. 금요일날 요게 나왔습니다. 이게 머리를 들었어요. ADS가. 그리고 좀 장대 안봉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의미가 있는데요. 그동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정이었습니다. ADS 상으로 봤을 때. 이게 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다시 뭐 재차 상승할 수가 있는 거였거든요.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었는데 지금 여기 ADS는 요 상승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상승하면서 요게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ADS가 이게 한 하루 정도는 더 봐야거든요. 이게 하루 정도 더 상승하고 또 양봉으로 해가지고 또 상승을 해줬다. 그러면 거의 뭐 확정이 되는 건데 그래서 대부분은 ADS가 상승한 지 이틀차, 3일차에 이렇게 진입하는 게 안전하긴 한데 저같이 이제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게 일단 징후를 준 거니까 들어가야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후행 스팬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변곡점에 놓여 있어요. 다 지금 월요일 날이 되게 중요한 시기에 다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요거를 보면 26일 요 지점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 후행 스팬이 여기를 통과하고 여기를 통과할 때가 또 여기를 통과할 때 그때가 이제 매수 타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지금 보면 요 26일이 지금 요 중앙에 딱 나왔습니다. 근데 요 중앙은 특성이 신뢰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기를 좀 뚫어도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여기 내려왔다가 뭐 다시 올렸다가 뭐 다시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좀 올리긴 했지만 쭉 내려왔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게 좀 불안했었던 거였거든요. 예. 안 되는데. 예. 사실은 이게 불안했었던 거였거든요. 요 후행 스팬이 한 요 정도 지점 왔을 때 그때 캔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26일 앞이니까 캔들은 요 정도였어요. 근데 요 정도 왔을 때 요게 후행 스팬 캔들이 밑으로 하락하면 그때는 하락할 것처럼 보였거든요. 여기로 하락하면 마찬가지로 26일 전에 요 후행 스팬도 이렇게 하락하면서 요 지점이 이탈된다고 봤었거든요. 그럼 이 지점이 이탈되면 강력 매도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요렇게 가지가 않고 다시 후행 스팬 이렇게 돌렸습니다. 돌리면서 이렇게 올라갔고 결국에는 요 지점까지 지금 왔어요. 예, 그래서 재차 상승을 노리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뭐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그냥 대응하고 어디서 팔 건지를 지금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면 어떤 상태냐면 여기서도 사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갖다가 못 닿았잖아요. 여기서도 못 닿고. 근데 여기는 좀 활동성이 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다시 왔어요. 근데 여기를 뚫으면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거든요. 이 확장이 되면서 캔들이 계속 요 상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이제 가장 베스트한 시나리오인데 그렇지가 않고 상단에 못 닿고 이렇게 또 떨어지면서 요 하단까지 이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기술적 지표가 항상 그래요. 완전히 뭐 다 몰빵하고 뭐 그렇게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생각할 게 적을 때가 이제 강력한 매수 신호인데 지금은 사실 생각하기 많은 위치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올라간 거를 뭐 아쉬워하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맥드 지수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맥드 지수가 이게 뭐 이게 뭐냐 뭐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 크게 먹을 건지 리스크를 줄일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의외로 맥드 지수가 지금 참 이번에 이렇게 누웠어요. 이렇게 많이 안 내려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주가도 이랬는데 요게 하여튼 뚫고 내려왔을 때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맥드 지수가 한번 여기 위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위치에서 요만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맥드 지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400에서 거의 한 250까지 오는 거예요. 거의 뭐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맥드 지수가 위에서 떨어졌는데 여기 또 상당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요 지점까지 보면 주가가 고점에서 요죠? 주가가 고점에서 요만큼 떨어졌어요. 요만큼. 얼마죠? 405잖아요. 여기가 그때 고점이 488이었나요? 여기가 488이었는데 405까지 떨어졌잖아요. 여기. 그러면 한 80 정도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면적으로 보면은 사실 요거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요 밑으로 빠진 거 좀 과하게 빠지기는 했지만 뭐 요 위에 거나 요 밑에 거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요 위에서는 한 몇 프로 빠진 거죠? 한 20% 빠졌나요? 20%가 안 되게 빠졌죠. 근데 여기서는 얼마나 빠진 거죠? 요 밑에서는 400에서 250 거의 뭐 한 250까지 150 빠졌으니까 뭐 한 446? 그 정도 그죠? 210 몇 가지 빠졌잖아요. 사실 실제로 빠진 거는. 그러면 40%가 빠진 거죠. 446, 40%. 여기서는 20%, 40%. 이거 두 배가 빠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걸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고점 찍고 맥드 지수가 고점 찍어서 여기까지 해서 얼마나 빠졌을까요? 한 357 정도에서 뭐 200, 요 맥드 지수가 떨어질 때까지 한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291까지 빠졌네요. 그러면은 여기 377에서 이것도 뭐 339, 한 20 몇 프로 빠졌었겠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좀 많이 빠졌네요. 생각보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길게 내려와서 빠졌다 그러면은 이제 엄청 커지는 거죠.
예, 하락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머리를 들고 맥도 지수가 0으로 지금 돌리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현상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뭐 이걸 못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아쉬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사람 투자 성향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다른 지표를 보고 하면 충분히 이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뭐 매도하면서 먹을 수 있었는데, 저 이때 사실 이때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안 좋은 뉴스도 많았고 좀 불안불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투입하기 어려웠는데, 역시 공포에서 하는 게 좀 그나마 괜찮은 거였는데, 저는 어쨌든 그 ADS 지표 이게 하락 중이라는 거,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렇게 상승하면, 하락하는 상태에서 주가는 상승했고 이게 상승 전환하면서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이건 강력한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예, 이게 이제 ADS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강세로 가는 상승장의 그 하루는 시작을 했다. 이게 뭐 1일천하든 2일천하도 빠질 수 있지만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본 이상은 뭐 일부라도 거길 기대하고, 다 들어가는 건 그렇지만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 상황에서는 지금 테슬라가 사실 5주가 있는데 평상시에 300주 넘게 있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너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시기가 맞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참 볼륨 변전도 이게 과학인 게, 여기서 떨어질 것 같았는데 요 하단으로 안 떨어졌잖아요. 예, 그렇다는 거고, 지금은 또 요 중단을 이제 뚫을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더 상승을 하면 이제 중단을 뚫는 거죠. 근데 요 중단에 저항돼 가지고 또 요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 이 중단에서는 속임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보진 않지만 그래도 뭐 긍정적이다 이런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대로 투자하면 되니까, 만약에 뚫었으면 그냥 두고, 뚫지 못하고 내려왔으면 뭐 하루 이틀 더 보다가 팔든가, 아니면 하루 보고 바로 팔 수도 있는데, 하루 정도 보고 바로 팔면 또 이게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어요. 그 사이에서도 막 주가가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더라도 좀 분할로 팔고, 요거 좀 넘었을 때도 분할로 매수하는 게 혹시라도 뭐 휩소나 속임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라는 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요것만 본 건 아니고요. 좀 이번에 좀 많이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일목은 지금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뭐 틀렸다고 하는 것보다 제가 뭐 잘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예, 일목을 보면, 예, 일목균형표를 보고 볼륨전대는, 예, 지금 일목이 지금 되게 좀 문제가 많거든요. 예, 지금 보면 뭐 제가 원칙대로 여기선 조금 원칙 대응을 잘 못하긴 했어요. 소음수가 워낙 많아서. 이게 아직 의문이잖아요. 의문이면 사실 이렇게 양봉이 뜨면 이렇게 맞고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높은 확률인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준선 전환선도 지금 역배열 상태고, 지금 이게 워낙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갖다가 지금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의문이고. 근데 한 가지 이제 분할 매수 대응은 제가 좀 아는 분들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가 그때 저점이었었잖아요. 선행스팬에. 근데 선행스팬이 꾸준히 올랐어요. 이렇게. 근데 선행스팬이 이렇게 꾸준히 올랐을 때는 좀 분할로 매수를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캔들이 요 지점에 올라왔을 때, 그러면 요 지점에 올라왔을 때가 보면 요 때거든요. 26일, 예, 26일, 27일, 예, 요 지점에서 캔들이 요 선행스팬 위보다 올라왔거든요. 요거보다 이렇게 위로 올라섰거든요. 그럼 이때는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선행스팬 올라올 때마다. 그래서 요때는 잘 못 느꼈어요. 이 앞에가 좁아지고 있어서 선행스팬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를. 근데 지금 보니까 와, 선행스팬이 진짜 여기 뚫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양운으로 바뀌는 그런 지점까지 왔더라고요. 일목도. 그러니까 일목을 좀 잘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냥 의문 맞다 그래서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지금 되게 좁아졌잖아요. 이게 바뀌면서 급등할 수 있는 그거는 왔습니다. 예. 근데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많이. 많이 왔다는 걸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상승했다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엘리어트 파동이 5파인데 연장파라고 해도 좀 7파동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3번 파동이 다 나왔어요. 1번 파동, 3번 파동, 5번 파동, 뭐 7번 파동까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그걸 9번 파동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거를 선 차트로 보면요, 종가선 차트, 어디였지? 예, 요걸로 하면은 요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1번 파동 됐고요. 여기까지도 하고 뭐 빠지진 않았잖아요. 여기까지 해서 아니 다시요. 예. 아니죠. 예, 이거 쫙 하면은 이게 여기 1번 파동 요 색깔 좀 바꿔. 파란색이고 2번. 예. 이 작은 파동으로 보면 여기가 1번 파동, 2번 파동. 근데 여기는 이제 내려가진 않았잖아요, 살짝.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3번 파동이 좀 크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4번 파동. 그리고 여기가 5번 파동, 여기가 6번 파동, 여기가 이제 7번 파동. 이게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연장파라고 봤을 때요. 요거는 한 파동으로 봤을 때 1, 3, 5가 다 나왔거든요. 근데 마지막이 이제 얼마나 가냐 이제 문제인데 참 그래서 진짜 막 여러 가지 걸렸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은 파동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걸 또 계산을 하면 3번 파동이 요만큼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면 많이 가도 3번 파동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를 기준으로 삼아도 그렇고 여기를 기준 삼으면은 다 왔거든요. 예, 지금 다 왔어요. 예, 이 파동 쪽으로 봤을 땐 다 왔어요. 여기서부터 1번 파동, 이게 파동은 좀 작은 것부터 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요 선파동으로 이렇게 일단 왔다가 뭐 이렇게 온 거죠. 다 왔죠. 작은 파동으로 치면 뭐 여기서 뭐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뭐 이렇게 간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갈 거냐 이제 이렇게 갈 거냐 이제 주요 변곡이 왔어요. 근데 일단 맥드 지수가 뚫었기 때문에 조금 분할 매수는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밑으로 가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금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 뭐 위험하니까 그냥 가진 사람의 영역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딱 지금 위치를 판단해 보면. 근데 지금 일단 구름 위로 올라오기도 했고 맥두 지수도 거의 영선 돌파할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맥두 지수 영선 돌파하면 뭐 했다가 떨어지면 손절을 하더라도 그때만큼은 제 최후의 그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맥두 지수까지 갈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위치는 정말 어려운 위치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가 워낙 의외에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기대도 되고, 어차피 한 10% 20% 하면 뭐 다 들어간 건 아니니까, 예. 수익은 적게 먹을지도 모르지만, 또 이게 갑자기 지금 시작해가지고 뭐 전고점 400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또 조금씩 그때 위치마다 분할 매수하면 적어도 뭐 전체는 못 먹지만 뭐 한 20, 30%는 먹을 수 있겠죠. 예.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응? 이게 몇천 라인, 예. 이게 동차트로 다시, 예,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심리적인 거를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탔으면 어땠을까?
근데 여기까지는 상승이었는데 한번 여기 꼬리 달고 여기 내려왔는데 다시 상승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올라타신 분들은 다시 하락을 맛봐요. 저도 그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상승하다가 다시 꼬리로 내리고 예,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때 여기서 또 많이 속았을 것 같아요, 사람은. 아, 여기서 저항받고 떨어지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다시 올렸고. 그 다음에 여기도 좀 평상시보다 높게 시작했다가 다시 떨어뜨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올리고. 지금 여기도 지금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승자면 빠졌을 때마다 산 사람이 승자였어요. 테슬라의 기본 패턴이 그렇습니다. 빠질 때마다 아마 지금 개미들 중에 이런 원칙으로 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요 구간에서 수익을 냈을 것 같아요. 빠질 때마다가 산다. 근데 이제 막 모멘텀 투자한다고 뭐 이제 더 빠질 거 기다렸다가 또 뭐 아쉽게 또 올라탔는데 빠지고. 그래서 여기서 아마 되게 장난이 심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사실 장난은 아니죠. 상승 추세에서는 눌렸을 때 사는 거니까. 눌리고 상승하고 눌리고 상승하고 기본 패턴들이 나왔는데 이번엔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눌리면 그게 진짜 ADS 지표 꼭 보세요. 예, 요거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ADS 이게 신뢰성이 되게 높거든요. 이제 나중에 혹시 눌림이 줬을 때 요런 눌림들은 괜찮습니다. 이 눌림 때 ADS가 하락하면서 눌렸기 때문에 이건 그냥 조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정은 눌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크게 보면 제가 얘기하는 조정은 눌림입니다. 상승 눌림도 있는 거고 하락 눌림도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이거는 조정인데 상승 눌림이었는 거죠. 상승 중에 예, 눌림. 근데 이게 지금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면서 상승했으니까 이게 상승으로 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자세히 크게 보면 약간 여기서 변동을 줄 거예요. 살짝 내렸다가 올립니다. 항상. 살짝 내렸다 올렸는데 만약에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일단 탈출 신호입니다. 또 올라갔는데 또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눌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락으로 바로 빠지는 거거든요. 이 시나리오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요거는 진짜 피하셔야 돼요. 저 항상 마음속으로 요거를 보면서 지금 할 건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게 요겁니다. 예. 내 주식이 상승했는데 ADS도 같은 방향으로 상승했다. 이거는 그러면 상승인 거고 내 주식이 하락했는데 이 ADS가 상승했다. 그러면 이거는 다이버전스로 막 죽으러 가는 겁니다. 거기다 이게 또 계속 상승하면서 좀씩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폭발적인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번 주는 ADS가 뭐 한 2, 3일 정도 그런 단기 전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ADS가 상승하면서 올라줬기 때문에 그냥 이걸 믿고 이건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2, 3일 후에는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계속 이 ADS가 상승하면서 캔들도 상승해 주는지 보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이게 ADS가 이렇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조정이었거든요. 지금 전체적 크게 보면 사실은 ADS 고점은 여기로 보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그냥 다 조정이었습니다. 조정. 예, 이렇게 올라가는 게 다 조정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내려가면서 이게 상승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하락인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강력한 하락인 겁니다. 그러다 살짝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겁니다. 예, 이런 식의 흐름이 되니까. 예, 근데 지금 요만큼에서 희망을 보았죠. 예, 이렇게 상승. 그래서 지금은 상승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이게 살짝 주춤하다가 올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하루 이틀은 봐야 돼요. 그때 만약에 이게 내려갔다. 그러면 요 ADS하고 요게 좀 가까워지면 이제 거의 하락이라고 보면 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격도를 보면 좀 좋을까요? 이격도 짧은 거 지표 추가 이격도요. 근데 요 이격도에서 5일 가장 캔들이 가까운 5일만 남겨두면은 5일 남겨두면 될까요? 누가 하면 어떤 모양이야? 네. 지금은 5일 이게 5일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아마 겹쳐서
요게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오르는데 뭐 오일이 이 이격도 이게 자체가 내려간다. 지금 보면은 5일 이격도를 뒀는데요. 아니면 이거 1일로 한번 볼까요? 1일로 볼 수 있을까 모르겠네. 라인을 취소. 이게 이랬으면 이게 이격도네 이게. 그러네요. 이게 지금 5일인데요. 이거 종가 이거를 1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일로 하니까 이거 안 되네. 이격도가 그렇게 나오는구나. 5일. 예, 이격도 계속 5일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5일짜리인데 이게 만약에 하락하면서 이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요 거리가 같이 상승을 해줘야 하는데 요게 요게 상승하고 요게 하락하면 요게 간격이 가까워질 거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캔들이 요거를 뭐 어떻게 요거는 하락을 하고 요건 가까워진다. 예. 네, 그렇게 봤을 때 주가는 하락을 하고 ADS 요 밑에 거는 위로 올라간다. 예, 그랬을 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경우 볼까요? 요게 예, 요 뭐죠? 이격도는 안 되겠네요. 캔들로 해야 하는데 이격도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 여기에 좀 주가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를 선 차트로 한번 해볼까요? 종가 선 차트. 이렇게 해야 잘 보일까요? 그리고 뭐 라인도 이런 선을 다 없애고 후행 스팬도 없애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요 선 차트인데 후행 스팬 살아있네. 다시 이건 취소. 라인 후행 스팬 없는데 뭐죠 이거? 후행 스팬이 살아있네. 이거 없애버리겠네요. 예, 이렇게 하면 요게 지금 같이 상승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떨어지면 그래서 요거를 혹시 내릴 수 있나 모르겠네요. 내릴 수가 있네요. 됐습니다. 이게 되네요. 요게 이제 하락하면서 이 밑에 게 상승한다. 예. 그러면 진짜 뭘 하나 만들었네요. 예. 이게 가까워지면 이게 위에 게 상승하면서 가까워지는 게 하락하면서 요게 상승하면서 이렇게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이게 매도 신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경우 한번 볼까요? 이게 상승하면서 이게 상승하면서 여기 하락했네요. 요런 지점이 있었고, 세게 하락하는 거죠. 이게 올라가니까. 그리고 상승하면서 이건 상승이었네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주가는 이건 조정입니다. 이게 하락하면서 뭐 횡보했으니까.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이것도 조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게 ADS가 상승하면서 하락했으니까 이건 하락.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게 하락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건 조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좀 어려운데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완전히 가자 뭐 이거는 아니고 근데 요 고비만 넘으면 방향성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희한하게 기술 지표가 이 테슬라 또 지금 딱 실적 발표에 딱 맞물려 있잖아요. 딱 그 위치까지 그 변곡 위치까지 딱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쏘든지 거기서 밑으로 하든지 기술 지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애매하고 방향성이 결정된 상태로 놓는 게 아니라 이 기술 지표가 그 실적 발표일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구름도 양의 구름으로 이게 바뀌느냐 아니면 음의 구름으로 갑자기 이탈해서 더 커지느냐 막 그것도 되고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곡점이라고 그러죠. 진짜 지금 그동안은 상승해 왔어요. 기대감으로. 근데 이제 이 변곡점에서 더 세게 상승하느냐 아니면 강하게 밑으로 빼느냐 그게 남아있는데 하나만한 얘기 같은데 이게 기술적 지표 보면 희한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